예, 우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 그대로 컴퓨팅 사고, 그리고 컴퓨터라고 하는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교육 과정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쭉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어떤 토론 주제들을 정리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음, 그 순서와 관계없이 우리가 몇 가지 논의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어, 약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건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희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는 멤버분들을 제외하고 오늘 오신 분들 위주로 조금 많은 내용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지금 각각 담당하고 계신 교과목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교육하셨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실제 수업에서든 아니면은 각자의 어떤 전공 분야에서든 학생들이 이런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을 받고 싶은 수요가 어느 정도로 있는지 또는 관련된 사회 뭐 실제 직업에서 활동을 할때 현업에서는 그러한 역량이라고 표현한다면 역량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또 만약에 학계에서 남고 싶다고 하면 학계에서도 이런 컴퓨팅 사고력, 컴퓨팅 능력 같은 것이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이게 각각의 전공 분야 상황마다 조금씩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종사하고 계신 그 전공하고 계신 분야에서는 어떠한 현재 수요가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공유하면은 이야기의 방향성이 조금 더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정영희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보건 분야에서도 요즘 뭐 빅데이터 같은 것들도 당연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걸 어떻게 접목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뭐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피사의 피사 보고서 등도 저희가 가끔 봐요. 제가 이제 사실 공교롭게 이 전 주제가 헬스 리터러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피사 문항 중에 건강과 관련된 아이템이 있으면 또 국가 비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 컴퓨팅 능력,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생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할 거냐, 아까 뭐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역량을 키워줄 거냐 하는 거에 보면 사실은 보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이슈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건들은 계속 바뀌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되는 항목이 단지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 그다음에 이제 변화된 양상들이 어떤 맥락으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큰 흐름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줘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계속 듭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에비던스들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 에비던스들 하나하나가 또 새로운 정보가 되고 그 선순환하는 구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정보학 혹은 아까 얘기하신 컴퓨팅 관련된 분야는 여전히 접목하기에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주제 자체를 어떤 식으로 그 학과에서 뭐 하고 있는 교과목이랑 좀 연결시켜 볼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길잡이 역할로 이런 내용들을 다학제적인 접근을 좀 계속 장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소통의 어떤 기본적인 알파벳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분야마다 쓰는 용어들이나 컨셉들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 다닐 때 접하지 못한 경우가 더 일반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결국은 약간의 이제 아까 통합이든 융합이든 어떤 형태의 수업이든 그 용어들을 좀 우리가 그 기본 문법들을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전문가로서 혹은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첫 번째 들었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건강 관련된 정보들이 중요해지면서 동시에 어려워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 자체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문가가 결정해주고 따르면 되는 그런 좀 심플한 구조였다 그러면 최근에는 본인이 또 자기 건강에 대해서 챙겨야 될 부분도 있고 병원에 가지 않고 정보들을 좀 접할 기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두 분야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저한테는 좀 짚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된 뭐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뭐 간호 쪽에서도 지금 이런 컴퓨팅 사고에 대한 뭐 학생들의 수요 아니면 사회 수요 또는 학교에서 교육의 수요 이런 게 어느 정도가 갖춰져 있는지 혹시 박은준 교수님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발표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진짜 머릿속에 지금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먼저 컴퓨터 과학 이거가 아닌 간호정보학 이런 이제 교과목을 저희는 하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왜 이게 간호정보학이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이해가 더 잘 됐었고요. 지금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량 중심 교육이 전문직 분야에서는 이미 일찍이 어떤 세계적인 그런 교육 흐름에 따라서 일찍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냥 개념으로만 있다가 지금 현재는 다들 의료 분야들은 인증평가라는 걸 받으면서 교육 성과 중심 네. 그런 어떤 교육 과정 그리고 그게 실제 교과목에서 어떻게 녹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안에 이제 어떤 역량이 언급되는지가 굉장히 민감하게 현장에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다시 아니죠. 22 년도에 발표된 저희 분야의 그 간호사들의 역량에 보면 사실 이게 안 중요하다고 한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약간은 간접적으로 강조됐다면 아예 드러내 놓고 지금은 정보화 역량을 하나의 중요한 역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인제 저는 사실은 인제 아이들의 대학교 일반 대학에서 교양 과목에 컴퓨팅 사고력 교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 이렇게 수강한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런데 사실 이게 뭘 배우는 건지 사실 저는 잘은 몰랐는데 오늘 약간은 그런 의문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뭐 모든 학교가 많이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의료 분야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간호정보학을 공부했을 때 학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지금 아까 그 데피니션 그대로 하면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논리력, 개의 사고력을 빌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교과 과정 안에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은 주로 정보 시스템 그리고 뭐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기술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진데 정말로 약간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비자로서 생각하는 것에 너무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쪼끔은 더 이제 전문가가 내가 간호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그냥 일반 어떤 소비자의 사용뿐만이 아니라 제공하는 입장에서 어떤 개발의 그런 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사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들으면서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각 학교마다 정보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 어려움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쪼끔 주요 대학들은 그래도 쪼금 그 더 이런 것들을 일찍이 시작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공부한 교수님들은 약간은 그 개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하는 교수님들의 그 정보학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아직은 많이 이런 컴퓨팅 사고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르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제가 그 무슨 학회에서 중국의 간호교육 과정을 듣는데 걔네는 그 컴퓨터 언어를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과 커리큘럼이 학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집고 들어가서 단 몇 학점이긴 하지만 그거를 수업을 배정해서 가르친다는 거에 저는 좀 약간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왜 그거를 꼭 그렇게 굳이 가르치냐 이랬더니 그래야지 병원 정보 시스템 안에서도 우리가 뭘 요구하고 뭘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 네, 그 얘기를 듣고 좀 약간은 몇 달 전에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 약간 그런 맥락에서도 이 주제가 되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해주시는 말씀 듣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든 생각인데, 병원에서도 흔히 이제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는 ERP라고 하는 말 그대로 네네. 전체 이제 병원에서 운영되는 정보를 관리하는 이 통합 솔루션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이럴 때 아까 그 오성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걸로 표현하자면 컴퓨팅 플러스 X의 관점일지 아니면 X 플러스 컴퓨팅의 관점일지가 조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의료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를 이해해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 또는 효과적일지, 아니면은 그래도 이런 필드의 전문 난리지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정보 시스템 언어들을 배워서 개발을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일지, 요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이 간호업계 또는 의료업계에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음. 그런 정보를 알고 계신 게 있으면은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말씀하신 거에 전자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미 그것들을 안 분들이 더 위주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업무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에 그 처음 개발할 때 협업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있었던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이제 OCS라고 해서 서로 간에 그 의사의 처방 위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그 90년대 93년에 제가 병원을 갔을 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삼성은 아예 삼성 SDS를 불러들여 가지고 전격적으로 자기네 병원만의 시스템을 완전히 처음부터 개발하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쳤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했었고, 그걸 사용하는 과정 안에서도 그래서 간호사 중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코디네이터를 둬가지고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계속했고, 그런 새로운 잡이 아예 생겨버린 거죠. 그쪽 안에. 그리고 병동에서도 처음 이제 그것들을 시행할 때는 병동 안에 한 명씩 그런 뭔가 불편한 점 이렇게 고쳐달라 이런 것들을 연락한 아예 그 담당하는 사람을 한 명 둬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정보를 모아서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분야마다 뭐 어떤 유형의 건물을 짓는지가 다 이게 전문 분야가 있는 것처럼, 사실 병원 시스템, 제가 듣기로는 병원 시스템처럼 복잡한 곳이 없다. 그래서 정말로 뭐 원래 그냥 컴퓨팅을 잘하면 되지만 계산조차도 병원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험 심사과에 있으면서 야, 이거 무슨 제 머릿속에 전선줄이 막 너무 얽혀 있어 가지고 뭐가 하나 바꾸려면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가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간호나 의학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쪽으로 컴퓨터 쪽으로 공부를 해서 접근하는 분들이 좀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는 지금도 뭐 벤처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도 생겨나게 된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덧붙이자면 이제 실제로 간호학을 뭐 베이스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의학, 뭐 혹은 한의학을 전공으로 하신 분인데 IT 쪽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은 과감하게 이제 전공 분야를 이제 내가 새롭게 좀 재규정한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 분야가 정보 보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통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행정적인 처리가 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에 있는 기관과 뭐 행정적인 절차를 또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구조도 있고 내부에서는 또 내부 안에 또 고객들이 굉장히 또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저들의 데피니션 자체가 복잡해요. 여러 가지 유저들이 다 섞여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권한도 좀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게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 2008년도에 국가 보험 시스템이 생겼어요. 장기요양보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안에 시스템들이 과거에는 그냥 종이로 자기네들끼리 하면 됐었던 상황에서 이제 청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질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보가 다 재산이다 보니까 그거 시스템 구축하는 거를 같이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험합니다. 거기가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도메인 날리지가 다 기관별로 다 지금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을 표준화 시켜야 돼서 외부에서 와서는, 그러니까 저의 경험은 외부에서는 대충 말을 듣고 요 정도 규모의 요 정도 인력을 투입하면 요 정도 기간 안에 산출물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면 좋게 끝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들 그냥 투입 인력들이 다 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고생들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구축하는 아이디어들을 뭔가 이렇게 실제 사용할 사람들이 정보를 줘야 되는데 어떤 정보를 줘야 할지 몰라서 계속 주고 나서 중요한 부분들을 서로 얘기 못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고 한출물을 보면 뭐가 빠졌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난감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구조 컴퓨팅 플러스 X에 조금 더 가깝게 지금까지 일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규모 자체가 작아서라기보다는 업계 특성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고 앞으로는 점점 X 플러스 컴퓨팅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 자체가 요즘에 뭐 어느 정도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뛰어들기 시작한 것 같고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혜련 교수님께서도 혹시 의견 주실 거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외람되지만 그 중국 경제 쪽을 전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그 박은준 교수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중국의 간호교육 과정을 또 말씀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중국 쪽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혹시 또 그 전공하시는 분야에서는 이런 수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제 스스로가 이 컴퓨팅 사고력 이 분야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알게 되었고요. 경제를 전공하고 있는데 저도 중국 간호 쪽에서 그렇게 컴퓨팅에 관한 뭐 C 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강의가 개설이 되어 있는 걸 박은진 교수님 말씀 듣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이쪽 이공계 쪽 분야를 잘 몰라서 오늘 좀더 보고 이후에 사실 저희 중문과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보다는 언어라든지 문학 수업이 좀 더 많아서 이쪽 수요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더 공부하고 또 어느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찬희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특히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컴퓨팅 플러스 X 또는 X 플러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뭐 방향성, 이게 뭐 서로 대척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접근 방향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 그 컴퓨터와 관련된 지식을 공부하고서 이거를 확장하는 쪽이 더 빨랐는지, 아니면은 진짜 각각의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컴퓨터와 관련된 지식을 공부해가지고 만드는 쪽이 조금 더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있었는지, 이게 경험적으로 어떠셨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혹시 유찬희 교수님께서 이 현업에 계셨을 때 경험하셨던 바에 의하면은 어떠셨었는지, 물론 그쪽에서도 특수한 어떤 도메인 날리지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혹시 공유해 주실 게 있으시면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도메인마다 되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냥 뭐 제가 경험했던 도메인들에서는 그, 음, 그러니까 도메인 지식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도메인 전문가적인 지식이 일단 더 중요한 것 같고, 이 도메인 지식 가진 전문가 분들이 이제 뭐 개발이든 컴퓨팅이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하셔서 뭔가를 하시는 경우를 더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 두 분야 다 뭐 도메인 쪽이든 아니면은 뭐 컴퓨팅 쪽이든 사실은 깊이 들어가자고 하면 단시간에 그거를 어떻게
학습하기는 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앞에서 다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보통 도메인 전문가 분들이 요구사항과 어떤 요구사항을 내고 프로젝트를 주로 드라이브를 하거나 매니지를 하게 되고 좀 뭐 이렇게 전문가 그 컴퓨팅 쪽에 어떤 기술자들을 섭외해가지고 그 외주를 주거나 뭐 아니면 고용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꾸리게 되는 일이 네 다른 분야에서도 일반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계셨던 쪽에 저는 특히 조금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은행 쪽에서도 근무하셨었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 또 그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도메인 날리지가 되게 중요한 분야여서 예, 그래서 근데 거기서 또 보면은 어쨌든 전산화 이런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수요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에서는 특히 이런 게 어떤 분야가 더 중요할까? 물론 뭐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약간 전문성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분야에서 어떻게 될까가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하나만 더 뭐 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뭐 챗GPT 같은 자연 언어 처리 같은 분야에서는 되게 유명한 어록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자기 팀이 이제 이런 그 언어를 이제 처리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그 랭귀지 전문가를 한 명씩 팀에서 자를 때마다 성능이 점점 올라갔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도메인 지식 전문가를 자를 때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데이터가 굉장히 넘쳐나는 뭐 자연 언어 처리나 또는 컴퓨터 비전 같은 그리고 또 이게 모델이 좀 잘 나오는 건지 기술적으로 잘 제품이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를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기술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워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뭐 의료든 또는 금융은행 쪽이든 그런 어떤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어, 일반적인 판단으로 뭐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메인 전문가를 한 명 자를 때마다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적용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